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크롤링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크롤링은 이 HTTR 패키지의 get 함수나 post 함수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고 rbest 패키지의 뭐 각종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get 방식에 해당하는 크롤링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금융 속보를 한번 크롤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finance.naver.com 들어가셔서 뉴스 뭐를 하지? 실시간 속보. 네. 실시간 속보에서 여기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HTML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여기 제목 부분에 마우스 올려놓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검사 누르시면 이렇게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HTML이 웹페이지에서는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라는 거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죠? 네, 저 DL의 DD 클래스의 타이틀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게 요 DL이라는 태그의 DD 클래스, 이 article subject라는 클래스에서 이 A 태그의 타이틀 속성에 요 제목들이 있죠. 뭐 href 속성에는 요 기사의 링크가 걸려 있고 타이틀 속성에 이 제목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DL article subject A 이런 식으로 태그 내에 타이틀 속성에 우리가 원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HTML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요거를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웹페이지 이렇게 개발자 도구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찾아보시고 이제 크롤링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우리가 크롤링 하고 싶은 URL이니까 get 방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복사하셔서 네, 다 지우도록 하고 URL이라는 거에 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get 함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다시피 get 형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니까 get 함수에다가 원하는 URL을 하시면은 여기 데이터라는 거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해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스테투스가 상태 코드인데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번이니까 뭐 에러 없이 받은 거죠. 그리고 뭐 캐릭터 셋 이런 걸 보시면 인코딩이 지금 EUCKR 형태로 돼 있구나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데이터 변수를 가지면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 나와 있는데 나중에 약간 고급 크롤링을 하실 때는 이것들을 다 뜯어 보셔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일단 뭐 200번째 떴다 그러면은 제대로 HTML 정보를 받아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HTML 정보를 그 HTML 데이터를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이런 태그랑 속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발라내야 되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rbest 패키지의 함수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DL 태그에 DD 태그에 article subject class A 태그 중에서 타이틀 속성에 우리가 원하는 제목이 있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셔서 이제 제목 부분만 추출하시면 됩니다. 쭉 긁으셔서 가보시면 또 요 read HTML 함수라는 거는 HTML 정보를 갖고 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는 인코딩이 R에서는 UTF-8로 세팅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EUCKR로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코딩을 EUCKR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HTML 정보를 긁어와라 라고 하면은 에러가 뜨죠. 왜냐면 얘는 지금 사이트는 ESKR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데 얘한테는 UTF-8로 인코딩을 갖고 오라 그랬으니까 에러가 뜨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과 바디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HTML 로즈는 저겁니다. 태그를 갖고 오는 함수입니다. 태그를 찾는 함수. 그래서 요렇게 입력을 해주면 DL 태그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갖고 오라 인 건데, 노드를 해주시면은 그 HTML에서 가장 첫 번째 DL에 해당하는 정보만 갖고 오고, 노즈를 하시면은 DL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들을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DL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갖고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rticle subject에 해당한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 태그들을 갖고 올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클래스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점을 붙여 주셔야 되겠죠. 보시면은 여기 웹페이지에서 요 클래스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클래스를 찾으실 때도 이렇게 HTML 로즈 함수 쓰시고 점 찍고 클래스명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A 태그니까 A 찍고 HTML ATTR 같은 경우는 이제 속성을 찾는 함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타이틀 속성에 원하는 제목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심플하게 제목 부분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링크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href 해주시면 이렇게 그 링크 부분만 나오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타이틀 부분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데이터 해보시면 제목 부분만 이렇게 크롤링이 잘 됩니다.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봐야죠. F5 누르면은 해상산업 소주 공시 고스닥, 해상산업 소주 공시 저쪽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 속보에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 하셔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겟 방식은 크롤링 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웹 URL 그대로 입력하시고 웹 URL 찾으신 다음에 개발자 도구를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아나가서 어느 태그 안에 어느 속성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신 다음에 아래서 get 함수를 써서 해당하는 URL의 데이터들을 갖고 오고 read HTML을 통해서 HTML 정보를 받아오고 HTML 로드 함수를 써서 원하는 그 태그 값들을 찾아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HTML ATTR 함수를 써서 그 속성에 해당하는 값들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get 함수는 크롤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스트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포스트 형식은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카인드 기업 공시 채널을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공시의 전체 더보기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공시 더보기. 네.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오늘의 공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우리가 이 포스트 방식이라 했죠. 이게 날짜를 바꿔도 URL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포스트 방식은 사실 HTML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엘리멘트 부분이 오히려 네트워크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날짜 찍고 검색 눌러보죠. 그러면은 이게 아마 요청하는 부분일 거고, 여기가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온 거죠. 그래서 여기를 확대해 보시면 리퀘스트 URL이 그 서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서버에다가 어떠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요청했느냐라고 하면 여기 form 데이터 부분에 그 쿼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메서드 이렇고, 커런트 페이지, 15페이지, 페이지 인덱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래에서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스트 형식으로 크롤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쭉 가시고, 그래서 먼저 패키지 여시고,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글로. 근데 간혹 가다가 한글로 된 페이지를 그냥 크롤링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sys.setLocale 함수를 써가지고 먼저 아래 기본 언어를 그 영어로 바꿔주시면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나중에 바꿔주시고 나중에 크롤링 한 다음에 다시 한글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 간혹 가다가 안 되는 페이지가 있는데 크롤링은 되는데 그 크롤링 된 데이터를 읽을 때 뭐 인코딩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이런 식을 해주면은 오류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먼저 잉글리시로 바꿔주고 URL은 여기 우리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URL kind.klx. 뭐뭐뭐 today disclosed 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서버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는 get 함수였는데 지금은 post 함수를 쓰는 거죠. post 함수 쓰고 URL 기본적으로 입력하고 body 인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body라는 게 쿼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리스트 형식으로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그냥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것들을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 다 쳐주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아무 데이터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냥 생략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쿼리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뭐 날짜 같은 경우 이게 책 쓸 때인데 3월 24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 URL에다가 이러한 쿼리를 우리가 포스트 형식으로 날린 거죠.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데이터 보면 역시나 200번대니까 제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read HTML 이게 아마 공사 함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네 read HTML 하고 그 다음에 HTML 테이블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크롤링 많이 하시다 보면 숙달되는데 지금 테이블 형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일일이 뭐 HTML 로즈 함수 쓰고 HTML, HTR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딱딱 찾아 나가는 것도 좋지만 HTML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에서 테이블 형태로 된 데이터만 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트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셀 병합 같은 게 돼 있어가지고 셀이 크기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병합들을 풀어라 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미 문수 템프에다가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이 되죠. 그리고 지금 테이블이 한 개가 있는데 만약에 이 페이지에 테이블이 여러 개가 되면 뭐 리스트가 첫 번째 리스트, 두 번째 리스트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리스트 내에 저장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 마그리트라는 함수 써가지고 점 하면은 앞에 거에서 첫 번째 리스트만 갖고 오라는 거거죠.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고 데이터를 해보시면은 여기는 또 읽어지네요. 이게 윈도우면 아마 안 읽어지실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시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만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24일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제대로 받아오게 된 거죠. 럭슬, 처음에 럭슬.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날짜를 받고 싶다. 뭐 23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요 쿼리에 해당하는 부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꾸고 동일하게 작업하고 데이터를 눌러보시면 23일 뭐 파인넥스 이런 게 있죠. 실제로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눌러보시고 23일 검색 눌러보시면 파인넥스 위에 올라와 있죠. 이렇게 포스 형식 같은 경우는 요 쿼리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리가 원하는 걸로 우리가 원하는 쿼리로 바꿔주시면 역시나 얼마든지 데이터를 받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지막 예제로 네이버 금융에서 주식 티커를 받아오도록 할 건데 이거는 뭐 정말 순수 예제입니다. 네, 순수 예제고 이거 크롤링을 잘 쓸 리는 없는데 요 크롤링이 뭐 get 방식, post 방식, for 방식 모두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방식만 한번 철저하게 이해해 보시면 이제 크롤링의 입문 정도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inance.naver.com 들어가시면 국내 증시가 있는데 여기 시가총액 부분이 있거든요. 가시면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뭐 종목들 시가총액 순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 소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0은 코스피를 나타내고 1은 코스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테이블에서 이 클릭해 보시면 페이지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갭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3 하면은 뭐 3으로 넘어간 건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 테이블을 긁고 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 테이블을 긁고 오고 여기 종목 코드는 안 나와 있는데 종목 코드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코드도 뽑아서 넣고자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갖고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총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똑같은데 먼저 여기 맨 뒤에 해당하는 게 몇 번째 페이지까지 있느냐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정보가 없는데 맨 뒤를 클릭해보면 32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1페이지에서도 맨 뒤 하면은 이게 유출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측 하단 보시면은 이 링크가 어디에 연결돼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페이지는 3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2번째 페이지까지 요게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뭔가 for 구문을 써서 1부터 32까지 돌리면은 요 각 페이지에 있는 테이블 내용들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 요 테이블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쭉 다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이제 요것들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예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이 페이지 내비게이션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숫자 몇 가지 있느냐라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맨 뒤 검사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네, 이 부분인데 눌러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href 태그가 어디에 걸려있다 32라는 숫자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나중에든 어떻게든 찾아내면 되겠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나 위로 쭉쭉쭉 가보면은 뭐 tbody tr 뭐 이쪽에 있겠네요. 보시면은 pgrr이라는 클래스에 그쵸. 이렇게 보시면은 그 pgrr이라는 클래스에 a 태그의 href 속성에 우리가 원하는 32라는 숫자가 있죠. 네. 그리고 티커도 필요한데 티커 같은 경우도 여기 링크에 보시면은 다 걸려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뒤에 005930 티커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뒤에 6자리 숫자만 뽑으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쭉쭉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어디 태그에 얘가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얘는 더 올라가야 될 건데. 네, tbody, tdaa. 그렇죠? 네, tbody가 테이블 전체를 관장하는 태그고 그 안에 이제 하부에 td라는 태그에 여기 속성을 들어가시면은 뭐 나중에 요 티커 값을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왔다가리 갔다리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HTML부터 이렇게 발라와도 되고 뭐 이거 점프하고 그 다음에 거 태그로 해서 뽑아올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어느 태그랑 어느 속성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는 정답은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고 발라보시고 해보시면은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죠. 여기를 긁어 오셔서 불러오고, 먼저 i는 0을 한 게 0이 코스피였고 1이 코스닥이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먼저 하려고 한 거고, 티커라는 변수에다가 빈 리스트 만들어주고,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forloop 굴리려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0이니까 paste 0 함수 써서 여기 0을 입력되면은 이게 지금 코스피에 해당하는 그 첫 번째 페이지의 URL이 되는 거죠. 그래서 get 함수를 써가지고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보시면은 이제 200번대 EUSKR로 다운로드 잘 받아줬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아까 페이지 내비게이션, 과연 이 페이지가 몇 번째 페이지까지 있느냐 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거를 찾는 코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찾았던 게 PGR 클래스에 A 태그에 href 속성에 이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았었죠. 그걸 기반으로 read HTML 위에서 받아온 거를 넣어주고, 지금 인코딩이 USKR로 있으니까 인코딩에 USKR 넣어주고, HTML 로즈에 PGRR, 그리고 클래스니까 점 붙여주고, 이 A 태그에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href 속성을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링크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이 32라는 숫자를 발라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죠. 이 32라는 걸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방법은 되게 많은데, 심플한 방법은 이 string split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글자를 쪼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오고, 기존 앞에 데이터를 받아오고, 는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는 표시를 기준으로 텍스트를 쪼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는이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여기 하나 붙어 있으니까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데이터가 쪼개질 겁니다. 한번 해보시면, 그쵸?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이렇게 쪼개지죠. 그리고 얘가 지금 리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언리스트 해주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마지막 하나잖아요. 그래서 첫 테일 마지막 거 하나 하고, 얘가 지금 딱 봐도 캐릭터 형식이잖아요. is numeric 하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몇 번째 페이지까지 있느냐 라는 게 이렇게 숫자 형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가 코스피는 32페이지까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forloop 구문을 돌려서 그 페이지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i0은 코스피고 1은 코스닥인데 일단 하고, 일단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 내용을 get 함수 써서 일단 get 함수 써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이 j 부분을 1부터 요 나비 파이널 32까지 forloop 구문으로 돌리면 나중에 모든 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역시나 이게 또 한글로 돼 있어서 뻥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바꿔주고, read HTML 인코딩 하신 다음에 역시나 HTML 이 테이블 함수, 그러니까 테이블만 뽑으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에 총 3개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페이지는 첫 번째는 요런 그러니까 홈페이지 보시면은 요 부분에 해당하는 테이블입니다. 요 부분에. 그리고 두 번째 테이블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인 거고, 세 번째 테이블이 요 맨 마지막에 있는 내비게이션 부분, 요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럼 이제 두 번째 테이블, 메인으로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있는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테이블만 갖고 온다라는 거고, 한번 확인해 보죠. 보시면 딱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거를 갖고 왔죠. 네. 왔고, 이제 클렌징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클렌징 처리. 그러니까 보시면은 토론실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토론실. 그래서 ncal 함수니까 그 칼럼의 마지막 칼럼이란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칼럼을 널로 날려주라는 거고, 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비어있는 테이블, 비어있는 행들. 이게 뭐냐면은 그 페이지 내에서 이 부분이나 여기 바 처리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그 NA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필요 없으니까 다 날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날려주면은 약간 좀 더 깔끔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티커를 뽑아야 되겠죠. 티커 6자리. 그 6자리 티커를 뽑아야 되는데 6자리 티커도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죠. 이거 하셔서 검사 눌러보시면 여기 tbody 태그에 td죠. td 태그에 a 태그에 href 속성에 뒤에 이게 있으니까 뭐 아까 내비게이션 찾았던 것처럼 그 스트링 스플릿 쪼개가지고 요 6자리 티커만 뽑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사실. 그거 하는 법도 이거죠, 심벌. 그래서 HTML 그대로 읽어주시고, 뭐 쭉쭉쭉쭉, 노드 뽑고, 노드 뽑고, 노드 뽑고, HTTR 뽑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왔던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네. 하시고, 상위 10개만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게 뭐냐? 하고 하면 여기 뒤에 있는 6개만, 6자리들만 이제 뽑아가지고 저장하면 되겠죠. 여기에 티커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방법을 써도 되는데 더 심플하게 함수로 돌리면은 그 스트링R 패키지에 str 서브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 데이터에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데이터를 추출할 거냐. 근데 마이너스로 하면 이제 뒤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6째까지부터 뒤에서부터 첫 번째.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뒤에 6자리 6개 데이터를 뽑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셔서 string 패키지 여시고 sapply 함수 쓰면은 여기 적용하고 여기 적용하고 여기 적용하고 한 번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head 이렇게 그 뒤에 6자리만 남게 되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똑같은 게 2개씩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하나는 그 요 부분에 해당하는 링크고 하나는 요 토론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링크거든요. 이 중복되는 거는 또 우리가 삭제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니크 함수. 유니크 함수라는 게 유니크한 데이터만 뽑으라 라는 거니까 유니크 함수 쓰시고 해주시면 이제 그 중복되는 게 날라가고 고유한 값들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다가 이 심볼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 보시면 앞에 n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줬던 심볼이라는 거를 입력해 주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열 이름에다가 종목 코드라는 걸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게 1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막 7, 8, 9 비어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아까 이게 막 NA 처리돼서 비어있던 데이터들을 우리가 NA 오미탐에서 날려줬잖아요. 그 부분들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요것들을 이제 1, 2, 3, 4, 5 순서대로 해주기 위해서 노네임스 테이블을 이렇게 널값으로 해주면은 이게 순서대로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티커J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던 빈 리스트의 J번째 리스트에다가 방금 정리한 테이블들을 저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for loop 고문 돌려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고 넣고 이런 식으로 for 구문을 돌리면은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다 받으실 수 있겠죠. 네. 그거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거를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해보시면 될 겁니다. 설명만 드리면 빈 데이터 만들고 0은 코스피, 1은 코스닥이니까 0이랑 1 for 돌리고 먼저 티커 리스트 만들고 URL에다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가 몇 번째 해당하냐를 찾으려고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드는 거고 get으로 불러온 다음에 그 몇 번째 페이지까지 있는지 나비 파이널 부분 찾고 요 찾은 값을 여기 넣어서 for 구문 돌려서 그 테이블들을 쭉 받아오고 클렌징 처리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까지는 코드가 다 똑같고 다 똑같고 뭐 한 다음에 두콜 함수를 써서 그 리스트를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보시면은 이 코드를 돌려보시면은 그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시가총액 순으로 받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시스 슬랍 한 번 페이지 돌 때마다 0.5초씩 그러니까 포르프 구문 내에서 적용을 해서 한번 크롤링하고 쉬고 크롤링하고 쉬고 이거를 적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습용으로 하기 좋은 게 포르프 구문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겟방식 내에서 URL에다가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넣는 것도 바뀌게 하는 거고 물론 태그랑 속성 쪼개는 거는 물론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데이터 프레임을 클렌징 처리하는 거 이러한 예제들까지 다 하게 되는 거니까 요 예제를 좀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아마 나중에 크롤링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